안녕하세요. 생방송뷰 김예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충훈입니다. 네, 지난해 명물이죠. 이 네. 마이산의 안마의봉이 10년 만에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보호를 위해서 입산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10월부터 등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해 마이산을 찾은 관광객이 12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제 안마의봉까지 개방을 하면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슴이 마구마구 뛸 것 같아요. 굉장히 설레겠어요. 네. 이 마이산은 수많은 전설과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안마의봉에는 어떤 전설과 비경이 숨어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생방송 뷰 오늘은 별난 그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충훈 씨. 네. 충훈 씨는 인내와 끈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인내와 끈기 하면 대한민국 국민 남자 누구라면 경험했을 법한 군대를 떠올리기 마련이죠. 아, 그것도 그럴 법하네요. 근데 저는 잘 몰라서.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다방면에 참을성이 참 필요한데요. 저는 인내와 끈기 하면은 스크랩이 떠올라요. 스크랩도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예, 이 중간에 그만두면 스크랩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이 주인공이 바로 스크랩의 일각에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대체 얼마 동안 얼마나 무엇을 모았을지 상당히 궁금증이 큰데요.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신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그분 오시면 신문만 구해가세요. 오직 신문만 쏙쏙. 신문 광이에요, 광. 주인공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동네. 이 근처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 아, 잘 알죠. 우리 고향 선배인데 바로 이웃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바로 이 앞에 아파트니까 한번 가서 직접 찾아볼게요. 바로 이곳이 신문광이 살고 있다는 아파트. 혹시 신문 수집하는 분 맞으세요? 예, 제가 맞고요. 예, 안으로 한번 들어오세요. 아니 이게 대체 다 뭔가요? 정말 놀라운 광경. 입구부터 쌓여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신문들. 제가 신문 수집 54년을 하고 있는 송상천입니다. 신문 스크랩 54년 신문광 송상천 씨. 사람이 사는 집인지 신문이 사는 집인지 입구에서부터 거실까지 차곡차곡 높이도 쌓여 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여기는 지금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가 지금 더 많아요. 이 안에 뭐를 하는 것도. 이 박스도 닭이고 저기 저렇게 서고에 싹 쌓아놨잖아요. 이렇게. 저게 전부 다 스크랩한 거예요. 저게. 봐도 믿기지 않는 엄청난 양. 54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질 만큼 빼곡하게 쌓여있는 신문 스크랩 자료들. 헉소리가 난다. 컴퓨터로 쳐가지고 저렇게 띠지를 딱딱 붙이는 거 있어요. 글씨로. 저것은 완결된 거예요. 완결된 거. 더 이상 붙일 데가 없는 거. 그리고 이 나머지 이것을 목록을 안 붙인 것은 아직도 미완성인 채 남아있는 거죠. 거기다 계속 붙여나가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신문들은 늘어나고 집은 좁아지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 재본이 된 것이 한 700여 건 되고 재본이 안 된 것이 한 300여 건 돼요. 자료들을 하나로 쌓으면 무려 50m. 거기에 신문들까지 더하면 나이아가라 폭포와 맞먹는 높이다. 덩치 큰 사람은 지나갈 수도 없을 만큼 좁은 통로를 겨우 빠져나오고 아무리 어두워도 거실 등 하나 켜지 못하는 남다른 사연. 옆에 방하고 이 방하고 사이에가 이 스위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쌓아가지고 신문을 이렇게 날짜별로 쌓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가려가지고 키를 보대요. 이걸 다 자르고 난 뒤에 킬 수가 있죠. 좁으면 어떻고 어두우면 어떠랴. 50년 동안 쌓인 엄청난 신문들. 이제는 가족 마냥 자연스러운 존재. 보고 있으면 마냥 뿌듯하다. 원체 권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분류표는 이렇게 많아요. 분류표가. 이게 다 이게 분류표예요. 이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세 분류가 되어 있어요. 소중한 자료들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서관 사료 분류법까지 직접 공부했다는 주인공. 분류법에 따라 스크랩북을 정리했다. 정치, 철학, 사회, 문화 등등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다양한 기사들을 모두 스크랩한 주인공.
이 언론 부분에서 방송 부분, 거기에서 방송 부분에서 또 세 분류 해가지고 아나운서하고 MC만 여기는 이 코너에는 나와 있어요. 이 양반들은 지금 호호 할머니가 다 됐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자료 좀 보여달라며 직접 찾아올 정도로 꼼꼼하고 완벽하게 정리된 송상천 씨의 스크랩 자료들.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신문이 국한문 혼용이 있었어요. 2000년대부터 순 한글판으로 나왔어요. 세월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신문들. 그때 그 시절 잊혀진 줄 알았던 기억들이 또렷해진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온 나라를 들썩였던 사건 사고까지 생생했던 그 순간들을 한 장 한 장 놓치지 않고 모아둔 주인공. 이건 역사의 각 방면에 한 획을 그은 사람들 다 이렇게 코팅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 이산가족 찾는 장면이죠. 1964년도 동경올림픽 때 도쿄에서 올림픽을 했을 적에 그때 이북에서 신금단 선수가 왔었어요. 이남에 살고 있는 그 아버지가 이제 신금단 선수를 만나러 가가지고 15분간 만나는 장면이에요. 80년 5월 23일 날 말하자면 수습 단계에서만 신문이 나왔어요. 유혈의 비극, 처절한 광주시. 그때 계엄령 상태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날카롭게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면에 동아일보는 그랬잖아요. 5월 23일 날 똑같은 날짜에 있다는 거가 광주 사태 수습 움직임이라고 이것만 딱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시선을 끄는 제목 한 줄에서 시대의 분위기와 정세가 짐작된다. 차이를 보이는 입장과 견해까지 한눈에 보여주는 신문들. 대한민국이나 세계에서 뭔 일이 벌어졌는가를 50년 역사가 이 안에 다 있죠. 그가 신문 스크랩을 시작한 건 1961년 지리 공부에 푹 빠져있던 소년 시절부터다. 아니 해왕열이 불타오르는 때라서 교과서하고는 간이 안 차요. 학문을 말하자면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데 그래 이거 여거저거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 나오는 거 글도 막 이렇게 좋은 글이 있으면 이렇게 읽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것은 내가 스크랩을 해서 두더라도 나중에 필요한 자료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계속 수집했거든요. 신문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좋은 친구라는 주인공. 그 못 말리는 신문 사랑에 가족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서쪽이 황해도라는 뜻이거든. 이제 거기서 나는 이제 소리를 서도 소리라고 하잖아. 애써 이해해보려고 하지만 아내의 눈에는 짐이 아닐 수 없다. 아, 신문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아요. 지금 이 밑에 청소를 안 해본 지가 지금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지금 이 신문을 드러내야 이걸 밑을 청소를 하는데 내가 옮겨놓으면 안심을 못해. 내가 거기서 먹고 자고 하기 전에는 안심을 못 한다고요. 왜냐면 딴 데다가 맡겼다가 그거 만약에 한 번이라도 없어지면 그건 나는 날 새는 거예요. 아무리 좁아도 신문 곁이라야 마음 편한 주인공이다. 가까운 지인을 찾아 나선 주인공. 신문 많이 있어? 네, 많이 있어요. 지금. 사람이 아니라 신문을 찾아온 모양이다. 반갑게 신문부터 꺼내들고 일일이 살펴보는 주인공. 주인공에게는 날짜별 2장의 신문이면 충분하다고. 54년 노하우에 따라 노트를 확인하며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낸다. 보통 사람들 눈엔 그저 신기한 광경. 우리 형님 집에 가보면 이 신문이 그냥 방 안에 꽉 신문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보셨어요? 예. 예. 그 정도로 열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래야지 누가 우리 같으면 못 오죠. 신문들로 둘러싸인 방. 그 한켠에 마련된 좁은 책상에서 또다시 스크랩이 시작된다. 날짜별로 쌓아둔 신문을 꺼내 다시 읽어보고 필요한 내용들을 조각내 따로 모으는 게 주인공의 스크랩 방법. 작업 중인 스크랩북에 이야기 조각들을 붙여가며 하나하나 완성시켜간다. 앞으로는 이제 사료관을 만드는 게 꿈이거든요. 자료를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주고 관람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이제 꿈입니다.
신문을 통해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해온 송상천 씨. 내년엔 55주년을 기념해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그의 열정이 담긴 스크랩 작품들이 하루빨리 세상 밖으로 나와 빛을 보게 될 그날을 기대해본다. 가끔씩 저는 그 신문을 냄비 받침대로 쓴 적이 있는데 들키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송상천 할아버님께 아주 호되게 혼나겠어요. 예, 혼납니다. 안 돼요. 네. 저는 근데 이 신문으로 꽉 차 있는 집안을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신문 때문에 가려져 있는 스위치 보면서 아이고 저걸 어쩌지 이런 생각이 그쵸. 들었는데요. 네. 이 신문들을 좀 보관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하루빨리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네, 집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신문을 위한 것인지 자는 공간도 넉넉지 않다는데 네. 아무튼 이제는 신문을 제일 친한 친구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런 취미생활 하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송상천 씨의 스크랩 작품들이 하루빨리 빛을 보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올해 4월 군산 선유도에서 고려시대의 행궁터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행궁은 왕이 궁 밖에서 잠시 머물던 거처를 말하는데요. 이 행궁이 바로 선유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 선유도에는 임금뿐 아니라 또 중국 송나라 사신단도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지금은 아름다운 관광 명소로 유명하지만 이 선유도에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 의미 찾아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아유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죠. 조금 늦었네. 아 근데 교수님 여기 왜 오셨어요? 신선이 논이는 섬이 있어요. 신선이요? 예. 신선? 신선이 논이는 선유도. 선유도? 거기 선녀 있어요. 선녀. 아니 그러면 교수님 선녀. 지금 그럼 선녀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럼 말이 필요 없어요. 가겠습니다. 빨리 갑시다. 시원스럽게 물살을 가르는 배를 타고 보군산 군도의 절경을 바라보니 그야말로 신선이 따로 없네요. 교수님, 아 이게 배 타고 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산만 타다가, 예, 평평한 그렇죠. 바다의 그 포근함과 너른 바다에 우리가 푹 빠져서 선녀님들이 비키니 입고 뛰어노는 모습을 저희가 국내 최초로 저희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이게 진짜 모험이가. 교수님. 지금 바다 와가지고 산에 올라가세요. 선녀 보러 가요. 선녀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녀는 하늘 위에. 아무래도 날 또 속이는 것 같아. 나 진짜. 네, 뭐. 3주 연속 산이야. 신선이 논이는 섬 선유도.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군산의 대표 명소인데요. 이곳이 고려시대에는 동아시아의 해상 거점지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비밀을 찾아 시간여행을 떠나봅시다. 군주를 그리는 신하의 충절에서 이름한 망주봉. 깎아지른 듯한 이 바위산을 오르면 선유도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고려시대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 포구가 보이죠? 예. 지금은 한산해 보이지만 고려 시대에는 가장 활발한 가장 최고의 중심 해상 교류처였어요. 고려도경을 쓴 아주 중요한 서응이란 분이 우리나라 지역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고려의 사신들이 여기까지 와서 공식적으로 맞이했는데 그때 누가 왔는지 아세요? 삼국사기를 지은 분이 누구죠? 김부식. 나머지는 여러분께 뭐라고 누구요? 김부식 선생 알죠? 김부식 선생. 그 당시에 시중이었던 최고의 지휘했던 분이 여기 바로 이 항구에서 서궁 그 사신을 맞이했던 곳이에요. 고려 인종 1년 200여 명의 송나라 사신단이 선유도 포구에 도착합니다.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모인 고려의 대신들도 100명이 훌쩍 넘었는데요. 조용한 섬은 양국의 사람들로 금세 떠들썩해졌죠. 일반적인 이 서해안 바다의 갯벌이 아니라 진짜 다르죠? 배가 정박하기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보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경사도 상당히 급하고 여기에 자갈 해변이 돼가지고 서해안의 갯벌과는 다른 분위기의 포구의 역할을 하기 좋은 아주 중요한 천혜의
그 입지 요건을 갖고 있고요. 네. 수도가 개성이잖아요. 예. 그럼 사실 뭐 평양 예. 평양 앞에 있는 뭐 포구나 예. 개성에 있는 포구나 아니면 인천 포구 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있죠. 왜 하필이면 여기가 이 군산으로? 대를 건너서 아주 힘들게 왔어요. 그럼 좀 휴식을 해야 돼요. 바로 휴식을 하면서 몸을 추스리고 국가적인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중간 기착지,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바로 이 선유도, 바로 이 공간이 했던 겁니다. 중간 휴식지. 예. 이게 우리가 또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휴게소를 그렇죠. 들리잖아요. 고려시대 선유도는 외국의 사신단이 수도 개성에 도착하기 전 잠시 머무는 기항지이자 실질적인 업무를 논의하던 곳이었습니다. 송나라에서 사신이 200명이 오고 그리고 고려에서도 100여 명 이상. 예, 예. 100명, 한 300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잤어요? 요 망주봉 요 주변에 요 공간에서 딱 알겠어요. 이 망주봉에 있는 그 소나무 그리고 골짜기 바위 틈에서 이렇게 세워서 잤다가 새벽닭이 울면 일어났고 또 일 보고. 역시 우리 이종표 씨다운 그런 아주 기발한 발상이신데 네. 원래는 건물이 있었겠죠. 아 그래요? 예, 기록에 보면은 네. 여기에 숭산행궁이라고 해가지고 왕이 행차하면서 머무는 공간이 행궁인데 네. 행궁이 여기 있었어요. 왕이 머물 수 있을 만큼 그 규모와 내용이 충실했던 숭산행궁. 여러 객관과 사찰이 함께 있던 선유도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행사를 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현재 그 웅장했던 모습은 사라졌지만 시굴 조사를 통해 일부분이 확인됐죠. 평평한 대지들이 몇 개 보이시죠? 네. 이 공간의 일부에 대해서 군산대학교에서 시굴 조사를 했더니 주초라든지 건물의 유구들이 일부 확인됐어요. 단지 관광적 의미가 아니라 네. 역사와 문화와 그 기억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거점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교수님을 한 1년 가까이 한 결과 못 믿겠다. 못 믿어요.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어휴, 저기에 어디예요? 저기. 좀 중요한 거라서. 아, 저쪽에.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어디 바다를 거니니까 뭐가 좀 찾아져요? 아니 바다 이게 지금 여기에 증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아니 근데 제 눈에는 잘 보면 돌밖에 없어요. 아니 교수님, 예. 좀 힌트를 좀 더 주세요. 여기 사람들이 살았으면 살았던 흔적들이 있었겠죠. 우선 집터, 그렇죠. 집이 무너지면 집에 덮여 있던 기와. 그렇죠. 망주봉 아래의 해변가에는 행궁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기와 조각과 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머물렀음을 보여주는 청자 파편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요. 당시 선유도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죠. 최고의 국가 그 외교 사절이 왔는데 최고 명품 그릇을 썼겠죠. 그게 사실은 이 주변에 워낙 많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야,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면 100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럼요. 1000년이 넘은 고려 초기의 청자. 이제 믿을만해요? 진짜 이제 믿을만합니다. 예. 선주도가 이 대단한 공간이에요. 고려 왕실이 선유도를 특별하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이 오룡묘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토속신을 모시는 사당과 달리 이곳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사당이었는데요. 고려라는 국가가 이 오룡묘를 왜 국가적으로 관리를 했을까요? 원래는 임시할머니, 계양할미 같은 임시할머니 사당이 여기 있다가 네. 국가가 여기가 중요한 송나라와의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공간이다 보니까 바다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여기다 오룡묘를 모신 것 같아요. 천여 년 전 외국의 상인들부터 국가적 규모의 사신단까지 머물렀던 곳 선유도. 선유도는 동아시아 해양 교류의 거점이자 외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 선유도에 오시면 아름다운 풍광 그리고 경치도 있지만 이 선유도에 있는 숨겨져 있던 이 해양 역사 유물 둘러보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그리고 즐거운 보물들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보물지도 화이팅!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 명소, 충직한 신하들의 유배지, 동아시아 해상교역의 거점까지 이제는 아름다운 휴양지 선유도를 역사와 문화의 공간으로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저는 선유도를 아름다운 섬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선유도는요, 중요한 해상 무역로였고요. 또 네.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승리한 후에 이곳에서 전열을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 선유도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 조사가 계속해서 이행돼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선유도 해변가에서 도자기 파편 발견하시더라도요, 절대로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문화는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가꿀 때 보존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난 추석 연휴 때 대체 휴일까지 합하면 최대 한 5일까지 저희가 쉴 수 있었는데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다녀오셨어요. 네, 충우 씨 고향 인천인데 잘 네. 다녀오셨나요? 저는 태어난 곳은 고창이고요. 네. 네, 할아버지께서 또 진안에 묘소가 있기 때문에 네. 잘 다녀왔습니다. 뭐 여튼 잘 다녀오신 거군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명절이 되면 고향에 찾아가곤 하는데요. 사실 이럴 때 더 바빠서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특히 뭐 고속도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뭐 철도, 항만, 항공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명절 때 더 바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식맨이요. 바로 이런 분들에게 간식을 들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떤 분에게 어떤 간식을 들고 갔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간식맨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뷰 떴다 간식맨의 한재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전주역입니다. 여러분 역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기차? 여행? 저는 말이죠 바로 이분이 생각나는데요. 어렸을 때 기차를 타는데 여행을 가는데 이분이 딱 나타나면 정말 멋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분이 간식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일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딱 보니까요, 느끼는 분위기가, 이곳에 역장님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요, 역장은 아니고요. 예. 부역장입니다. 부역장님이시군요. 근데 어떤 느낌은 역장님 같으십니다. 지금 근무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올해 21년째입니다. 여러분, 21년이 됐습니다. 21년 동안 우리 국민들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좀 쉬시긴 하셨겠죠. 예. 어쨌든, 쉬는 날 좀 빼고는 열심히 국민들 위해서 일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신청을 하셨습니까? 예, 이번에 명절 때 네. 저희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집에도 못 가고 그래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이 간식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 날짜에 그 고향에 못 내려가십니다. 이번에도 그러면은 내려가지 못하셨나요? 그렇죠. 그럼 언제 그 고향에 내려갔습니까? 저희 직원들은 직업 특성상 네. 명절 전이나 명절 후에 찾아뵙고 그럽니다. 이 간식은 어디로 배달가면 될까요? 영무실로 가시면 됩니다. 영무실 어디 있습니까? 네, 이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영무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바로 영무실입니다. 여기 한번 보기 힘들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생방송 뷰에서 나왔고요. 항상 우리 국민들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영무원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전적의 꽃미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 하시나요? 네, 저는 지금 전주관리역의 서무를 맡고 있습니다. 서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돈을 사용하는 일이죠. 돈이 역시 제일 예. 중요하죠. 예. 자,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 전주에서 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1년. 예. 입사한 지도 1년 된 건가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1년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연휴나 명절 같은 때 이제 열차 이용해서 즐겁게 나들이나 고향 찾으시는 분들 보면 그때 즐겁죠. 그렇군요. 듬직합니다. 우리 꽃미남. 자, 그리고 잠깐만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 정말 굉장히 뭔가 스펙타클한 뭐가 굉장합니다. 이거 뭔가요, 지금요? 신호체계에 의하여 운행하는 열차에 감시 및 로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신호체계군요. 와, 그러면 여기서 그 한눈을 잠시라도 팔면 사고 납니까? 예,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군요. 그리고 뭐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이거 사고 납니까? 예, 바로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조작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갖다 하면 사고 납니다. 예. 자,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철도 입사한 지는 14년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14년. 예. 14년 근무하면서 내가 영무원이 되길 정말 잘했다. 이렇게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고객님들께서 만족을 느끼실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만족을 느낄 때.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은 한마음 한뜻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 가져왔는데 혹시 출출하십니까? 예, 배가 많이 고픕니다. 역시 제가 잘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선물은 바로 간식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간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신청을 해주셨는데 혹시 짐작가시는 분 있나요? 짐작가시는 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실까요? 자, 그럼 제가 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일하시는 분인데요. 바로 이곳에 부역장님이신 김진준 부역장님이십니다. 나와주세요. 직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명절 때 직원들이 고향을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이런 기회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보람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부역장님이 한마디 해주셨는데 어떤 느낌 소감 어떻습니까? 명절 때 집에 못 가서 많이 좀 아쉽기도 하고 서운도 많이 했는데 네. 이렇게 부역장님께서 맛있는 치킨을 싸주시니 저희가 또 일할 맛 나네요. 지금부터 준비한 치킨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와, 드시죠. 전주에서 가장 맛있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다는 바로 치킨입니다. 열심히 일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간식으로 배부른 추억을 간직하고 싶을 분들은요. 자, 지금 전화번호 이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떴다 간식면의 한재진이었습니다. 네, 완주군에는 마을버스가 총 석 대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마을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는요, 이 마을버스를 운행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벗이 되어드리고 있는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완주군 상관면에는 단 하나뿐인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이 이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있자야 아니면 이거 못 다녀. 지금 돈 500원 주고 어디를 가겠어? 마을버스 박금수 기사님, 이웃들의 발이 되어주는 그를 만나볼까요? 지금 이 노선이 마지막 동네가 북치마을 들어갑니다. 오늘도 마을버스의 핸들을 잡은 박금수 기사님. 지난 3년간 한결같이 반복해온 일과입니다. 한참 가시게? 여기 잘한테 갔다 오래. 이 어르신은 짐이 많은 걸 보니 어디 자녀분 댁이라도 가시는 것 같은데요. 잘해줄까요? 마을 버스가 있어야 가지, 없으면 안 가죠. 버스 요금은 500원, 거스름돈도 알아서 가져갑니다. 자기 방법 해놓고 싸고. 지금 돈 500원 주고 어디를 가겠어? 이거 아니면 못 댕겨 보고. 그럼요. 그런데 500원으로 과연 버스 유지나 할 수 있을지 좀 걱정되긴 합니다. 아마도 박금수 기사님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동네까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까지 올라가시려고 하면 많은 시간적인 게 필요하게 되거든요. 몸도 불편하시니까 첫째.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버스 노선을 바꾸시려나 본데요. 하루에 6개 마을을 돌려면 게으름 피울 시간이 없습니다. 똑같은 일과가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이지만
박금수 기사님이 핸들을 놓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3년 동안 운행을 했는데 아깝게도 세상을 등지신 분들이 11분이 계세요. 살아계실 생전에는 뭐 동네 올라가게 되면 뭐 커피도 끓여서 주시기도 하고 또 야채거리도 장만해서 봉투에 담아주시기도 하고 갖다 먹으라고 고맙게 받아서 먹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은 박금수 기사님.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차 내부도 청소하고 차량 점검도 빼놓지 않습니다. 오전에 딸네 집에 간다고 나섰던 할머니가 돌아오셨군요. 그 사이 짐이 더 늘었습니다. 공기마을이 있는데 이게 출발 시간이고 공기마을 가요. 마을 버스 노선을 잘 모르는 주민을 위해 설명도 친절히 해주시고요. 시장에 채소를 팔러 나갔던 할아버지를 박금수 기사님이 먼저 나가 반겨줍니다. 이 할아버지도 마을 버스의 단골이신가 보군요. 이 차 아니면 여기 못 다녀. 이 차 아니면. 못 다니지. 어째 차가 있간데. 난 제일로 꼴짝 살아. 그전에 걸어다니는 게 이게 되니까인데 거기서 그냥 잠깐까지 핸드 볼 일 있으면 나오고 그랬지. 다음 날 아침 7시 10분 어김없이 첫 운행이 시작됩니다. 무거워요? 아니요. 올라온다. 아이고, 어제 딸네 집 가신다던 그 어르신이 또 오셨네요. 예. 어제 그 갖고 가는 거 들어갖고 가요. 못 가서. 딸내 집을 못 가서. 빨래 갖다 주려고? 네. 호들빼기? 네. 아이고 세상. 다리 아프고 배가 아파서 그냥 딸내 집 어떻게 갖다 준다고 갖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이 다른 어르신이 버스에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가셨다 오시면서 혹시 시간이 조금 늦게 되면 전화를 하셔요. 어르신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시는데요. 이분도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마을버스 박금수 기사님의 명함입니다. 언제 오시냐고, 몇 시쯤 오시냐고, 좀 시간이 어떤데 늦을 때도 있잖아요. 여기서 저거 보이는데 뚝뜬 게 보이면은 조금 지치갖고 좀 같이 가시자고. 오늘 혼자만 나와 계시네 할머니가. 누가 언제 버스를 타는지 박금수 기사님은 손금보듯 훤히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조심해서 살살 어서 오십시오. 뭐에 물렸어요? 아니 무엇이 묻었는 거 같아요. 목 밑에가 빨개시네. 예, 그래 갖고는 그냥 주사만 돼. 예. 운송수단이면서 때로는 마을 사랑방도 되는 상관면 마을버스. 풍요로운 시골의 가을 풍경과 참 잘 어울립니다. 마을버스가 상관면 읍내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내려가시면 갖고 내려가서 드리지. 전주나 완주 읍내로 나가려면 일단 여기에서 버스를 다시 타야 합니다. 이 마을버스가 없던 때에는 주민들이 마을에서 이곳까지 직접 걸어 다녔다고 하네요. 마을버스가 저렇게 두 번씩 하루에 다닌 게 시간만 아침 때만 가면 좋겠어. 근데 아침 때는 그냥 이렇게 갔다 가는 그냥 돈 없어서 택시 못 타면 그냥 걸어가려면 죽겠어. 근데 가서 주사 맞으나 안 맞으나 한 가지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흡족하게 못 해드리는 게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 운행 횟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버스를 탈 수 있을까? 기사님 머릿속엔 그 생각뿐입니다. 기사님은 주민들과 마을 버스에 대한 생각뿐인가 봅니다. 점심시간 잠깐 짬을 낸 박금수 기사님이 완주군청을 방문했습니다.
볼 일도 보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군에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주민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박금수 기사님이야말로 사랑을 전하는 행복의 메신저가 아닐까요? 저희가 말씀 안 하셔도 딱 법에 맞게 마을버스 운행하고 계시고 주민들한테 지금 친절하게 대하셔가지고 지금 많은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계셔요. 예를 들면 마을버스 자체가 운행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불편한 사항들, 어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슈퍼에서 뭐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기사님이 운행 도중에 어딘가에 들렀습니다. 무슨 물건을 들고 바삐 가시는데요. 마을 어르신들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기사님. 오늘은 좀 급한 일이 있나 봅니다. 상관마을 골짜기 중에서도 골짜기 내의 마을 정류장에 멈추자 박금수 기사님이 서둘러 내립니다. 내가 내려드릴게. 네. 갖고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제사라면서요. 덕분에 오늘 제사 잘 모시겠네요. 마을버스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발이다.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발이고 때에 따라서는 내 수족과 같이 부릴 수 있는 그냥 내 친족의 심부름꾼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주민들한테 영원히 그냥 동네 사람, 동네 이웃 아니면 내 가족의 일부 그러한 기억으로 남고 싶어요. 시골길을 따라 오늘도 사랑을 싣고 달리는 마을버스. 마을버스를 달리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이웃에 대한 박금수 기사님의 뚝심 깊은 사랑과 애정 아닐까요? 이 마을버스 운행은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요리 전문가들의 레시피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 맛있는 한상입니다. 네, 오늘은 초간단 레시피로 품격 있는 식탁을 만드는 남윤서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가을을 맞아서 달콤한 가을을 선물할 수 있는 음식을 가져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요즘 많이 쌀쌀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달달한 음식과 입맛을 좀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네. 선물하기도 좋고 한 앙금 없이 만드는 단호박 양갱하고요. 네. 그리고 양배추 깻잎 피클을 준비해봤습니다. 가을하면 왠지 넉넉해지는 계절이잖아요. 손수 만든 음식을 선물해주면 정말 좋겠네요. 네. 자, 오늘 단호박 양갱과 양배추 깻잎 피클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함께 배워보시죠. 먼저 앙금이 없이 만들 수 있는 단호박 양갱을 준비해봤어요. 네. 그래서 단호박 한 통 하고요. 설탕, 그리고 한천가루, 그리고 소금, 올리고당, 그리고 으깬 견과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네. 으깬 견과류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물로 깨끗이 손질한 단호박을 칼로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저렇게 안에 있는 씨까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숟가락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씨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안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더 쉽고. 네. 자, 이렇게 단호박 속까지 제거하고 네, 손질해준 단호박은 찜기에 넣어주시고 15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15분 정도 찌면 네네. 되는군요. 네네. 네. 단호박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 익었어요. 네, 익은 단호박은 포크를 이용해서 껍질을 분리시켜주면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칼로 하지 않고 포크로 하네요? 칼로 하게 되면 으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크를 사용해서 저렇게 으깨주시면 손쉽게 퓨레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 팁이네요, 또. 네, 그리고 한천가루를 물에 적당히 불려주시는 걸요. 맨 처음에 해주시면 훨씬 더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이 과정은 단호박 하기 전 네, 과정을 해주시면,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불린 한천물을 냄비에 중불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네. 끓기 시작하면 설탕과 소금을 넣어주시고 녹을 네. 때까지 저어주시면 돼요. 설탕과 소금을 넣는 이유는 잠시 후에 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호박 퓨레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잘게 부서질 정도로 네. 이렇게
손으로 잘 해주시면 저어주시고요. 되고, 네. 견과류를 으깬 입혀 넣는군요. 견과류, 네. 네. 마지막에 올리고당을 넣어주시고 네. 한 1, 2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네, 예쁜 틀 안에 하나씩 다 담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온에서 한 3시간 정도, 냉동에서 1시간 정도 굳혀주시면 돼요. 얼리는 게 아니라 그냥 굳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자, 이제 양배추 깻잎 피클 한번 만들어 보죠. 네, 깨끗이 손질한 양배추를 맨 밑에 깔아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위에 깻잎을 2-3장 정도씩 더 겹쳐서 올려주시고 또 그 위에 양배추를 또 올려주세요. 뭐 이렇게 예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네. 겹치기만 하면 되는 네, 거네요. 네. 자, 양배추에 예쁘게 깻잎 넣고. 네, 단면을 잘라주시면 네. 단면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저렇게 굉장히 많이 겹치는군요. 네네. 네. 저렇게 밀폐 용기에 담아주시고요. 네. 안에 차곡차곡 넣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꽉꽉 잘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줍니다. 네. 너무 세게 누르면 또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적당히. 네. 그리고 피클 물은요, 물과 식초 그리고 설탕 네.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비율은 2대 1대 0.8 정도 맞춰주시면 2대 돼요. 1대 2대 0.8. 네. 0.8이 굉장히 거슬리네요. 네. 네. 그리고 끓인 물을 월계수잎을 올려주시고 부어주시고 하루 정도 실온에 놔뒀다가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네. 아, 바라만 봐도 정말 아삭함이 느껴지는 양배추 깻잎 피클이 완성됐고요. 네, 단호박 양갱은 정말 건강한 간식거리가 될 것 같아요. 이 두 네. 가지 음식 저희가 잠시 후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남윤서 선생님께서는 초간단 레시피를 소개해 주시는데 오늘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로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감사한 분이 계시거나 요즘에 계약을 해서 학교 선생님들 상담 날짜가 많이 잡혔다고 해요. 네. 그래서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선물하시면 더욱 의미가 좋을 것 같아요. 정성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스튜디오에 양갱이 나와 있는데요. 흔히 우리 양갱 하면 이렇게 네모나게 그쵸. 길쭉한 네. 거 많이들 네,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양갱은 모양도 참 예쁩니다. 이렇게 또 포장 용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정말 선물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양갱을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순간만을 기다렸어요. 양갱엔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굉장히 좋아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간식거리니까요. 네. 자. 아까 저희가 먹는 동안 그 설탕과 소금을 넣었어요. 네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설탕 같은 경우는 이제 단맛 조절도 하면 좋지만 일단 이 홈메이드가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조금 더 늘려줄 수가 있고요. 네. 소금 같은 경우는 단호박 자체가 열기를 가하면 약간 비린 맛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린 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넣어줍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다 드셨습니다. 맛을 또 표현해 보통 보셔야죠. 양갱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너무 달아서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요 단호박을 넣어서 그렇게 많이 달지 않아요. 네. 그리고 견과류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소한 맛도 나고 야, 씹는 맛도 재밌고 네. 좋은데요. 이거 제가 경- 다 싸가려고요. 그렇게 제가 못하게 하겠습니다. 안 되나요? 견과류를 넣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통째로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때 으깨서 넣어주시게 되면은 좀 더 입안에 풍미도 좋고 향도 나기 때문에 네. 더 맛있습니다. 이 손수 만든 양갱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팁이 있다면? 양갱 같은 경우는 보관 기간이 조금 중요한데요. 네. 근데 집에서 아무것도 첨가물 없이 만드실 때는 냉장 보관해서 일주일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냉동에서는 2주 정도 보관해 주시고 네. 아이스 상태로 아이스크림처럼 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실온에 30분만 내어두시면 그대로 돼요. 만든 상태 그대로. 그래요. 네. 굉장히 간단하네요. 양갱은 네. 보관법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양배추 깻잎 피클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예, 양배추 깻잎 피클. 참 이 고기 반찬으로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 오늘 고기를 준비를 못해서. 저희가 사실 그 피클하면 오이 피클 또 네네. 무 피클만 생각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양배추 깻잎 피클이 나와서 굉장히 굉장히 생소해요. 독특한 네. 것 같아요. 고기 양배추 깻잎. 요리하고 같이 드셔도 좋고요. 네. 이제 아이들이 매운 거 못 먹을 때, 김치도 잘 안 먹을 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까 이거 만들 때요, 그 비율 중에 저희가 네네. 거슬린다 하는 게 있었어요. 설탕을 0.8로 넣던데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양배추 자체가 조금 달달하기 때문에 이제 설탕 비율을 조금만 빼주시면 그 단맛도 찾을 수 있고 좀 더 아삭아삭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피클은
물, 식초, 설탕을 네. 2대 1대 1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넣는데 해주시면 양배추가 좋죠. 좀 달기 때문에 네, 네. 0.8로 네. 넣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저는 그 피클 먹으면 시큼시큼한 그 맛밖에 없다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이 깻잎 양배추가 굉장히 조화가 잘 어울리네요. 그래요. 그 깻잎의 향이 식초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오. 굉장히 상큼하고 아삭거리고 고기 반찬하고 먹어도 굉장히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 고기 반찬은 어딨나요? 끝나고 같이 가세요. 자, 오늘 남윤서 선생님과 함께 단호박 양갱과 양배추 깻잎 피클의 레시피 배워봤는데요.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양갱은 원래가 팥 앙금을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이제 굳이 팥 앙금을 안 하고 네. 손쉽게 단호박이나 요즘엔 또 고구마가 철이라서 고구마를 똑같이 삶아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레시피 그대로. 네. 그리고 이제 양배추 피클 같은 경우도 유리병에 예쁘게 이렇게 포장해서 선물하시면 받으시는 분이 훨씬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참 그 초간단 레시피로 참 센스 있는 음식을 선보였던 우리 남윤서 선생님께서 오늘 또 마지막이에요. 네. 아쉬워요. 네. 이 초간단 요리를 또 먹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오늘 맛있는 한상에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맛있는 한상의 그 레시피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또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전라북도 취업 게시판 알아보겠습니다. 도시락 전문 업체에서 단체 조리 팀장 및 팀원을 모집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요. 지원 방법은 이메일로 이력서 접수 후에 방문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기념품 및 인쇄물 사업을 전무로 하는 기업에서 웹 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솔루션을 활용한 쇼핑몰 사이트의 운영 경력자 또는 지속적인 블로그 관리와 운영을 한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물류 유통 전문 기업에서 남녀 현장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완주군 봉동읍이며 주부 사업 및 초보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전북 도민일보에서 인사 및 사무 업무를 담당할 총무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조리상의 신임 및 경력자이며 모집 마감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충훈 씨 혹시 네. 옛날 이야기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뭐 책 읽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옛날 이야기 듣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옛날 이야기 들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요. 네. 전주 완판문화관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네, 합니다. 이 배우들이 참 그 한글 고소설을 감칠맛 나는 입담으로 전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커요. 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어른들한테 춘향 수절가를 또 토요일 오후에는 아이들에게 토별가를 읽어준다고 하네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외할머니께서 이렇게 들려줬던 기억이 있는데 참 그때 추억을 되살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